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말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말을 선택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품격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8세의 김 선생님은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걸어오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어린아이부터 다른 어르신들까지 모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주 뵈면서 알게 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투와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들이었죠. 괜찮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행복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들이 김 선생님의 입에서 나올 때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10,000개가 넘는 말을 합니다. 이 많은 말 중에서 어떤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과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이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오신 우리 세대는 말 한마디의 무게와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품격 높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신뢰를 쌓게 합니다. 둘째, 겸손함이 배어 있습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노력을 알아주는 말은 주변을 기분 좋게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은 듣는 이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이나 어려운 단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힘이 있는 말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대부분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한 이 두 글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식당에서 물 한 잔을 따라주는 사소한 행동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뭔가 부족해 보이죠. 제 지인 중에 72세 된 박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십니다. 처음에는 무슨 교회 신자분인가 했는데 그냥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어봤죠. 매일 그렇게 인사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한마디 인사를 건네면 상대방도 웃으며 인사를 해주지. 그럼 우리 둘 다 기분이 좋아져서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어. 이게 왜 피곤하겠어?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말 한마디가 단순히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 다른 예로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이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불편함보다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60대 이상의 세대가 특히 이런 기본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가슴에 오래 남는 말도 있고 금방 잊히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어머니는 83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길 바라는 말을 먼저 해주렴. 이 단순한 원칙이 제 삶의 지침이 되었고
많은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삶의 지혜가 쌓이고 말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와 영향력을 이제는 체감하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말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품격 높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도입부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너는 틀렸어라고 단정 짓는 대신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던 때였습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했고 한번 내뱉은 말은 책임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문자와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지만 직접 대면에서 나누는 말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우리의 말투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와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가정의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세대 간의 벽도 허물어집니다. 제 친구 한 분은 매일 저녁 손자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서 할아버지는 정말 기쁘단다. 이 습관적인 표현이 손자에게는 큰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품격 높은 사람들은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늘 신경 쓰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처럼 사용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우리의 품격을 높이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때 우리의 가치와 지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말의 힘을 깨닫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품격 높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습관처럼 사용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표현은 덕분에 감사합니다입니다.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는 이 표현은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내 택배를 대신 받아주었을 때 덕분에 불편함 없이 택배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작은 호의가 진심으로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저희 동네에 75세 된 이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는데 함께 게임을 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게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을 상대방 덕분이라고 표현하시니 모두가 그분과 바둑을 두고 싶어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두 번째 표현은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 동생은 63세로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지시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도울까 하고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오히려 내 경험을 묻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돕겠다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것은 세대 간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신 의견에 동의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종종 대화 중에 상대방 말의 약점을 찾아 반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먼저 동의할 부분을 찾아 인정합니다. 모든 의견에 100% 동의할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공감하는 지점을 표현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우리 세대는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때 할머니도 그 부분은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라고 먼저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다른 의견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네 번째 표현은 제 실수였습니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져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만큼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경험이 더 많으니까라는 생각보다 나도 배우는 중이야라는 겸손한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얻습니다. 제 친구 중에 70세의 박 선생님은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다가 실수로 중요한 사진을 지웠습니다. 보통이라면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박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잘못 이해했구나.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손녀는 더 열심히 할아버지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살아온 경험이 많아 조언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상대방은 훨씬 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건 내 시대에는 이랬어라고 바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 요즘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생각을 더 들려줄래? 라고 물으면 세대 간의 대화가 풍부해집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표현은 그 일은 잘 해결될 겁니다입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의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현실적이지 않은 낙관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적절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은 상대방에게 힘이 됩니다. 제 이웃에 69세의 최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암 투병 중인데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 마세요. 모든 일은 때가 되면 해결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자신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주는 말은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일곱 번째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각적인 판단과 결정보다 숙고하는 자세는 현명함의 표시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면 충동적인 반응을 피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손자와 이야기하다가 의견 차이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게.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갈등이 커지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표현은 당신의 노력이 보입니다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과정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 말은 상대방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제가 매일 나오시는 그 꾸준함이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분은 더 열심히 운동하게 되었고 결국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함께 해결해 봅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자세는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런 접근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 친구 부부는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비결을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는 대신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하는 습관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표현은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나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이런 표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평생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품격 높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10가지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표현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한 실제 사례들을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의 작은 세상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품격 높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마무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말투와 표현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죠. 하지만 조금씩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말의 습관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8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해지고 몸도 불편해지셨죠. 하지만 그분은 병원 간호사들에게 항상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눌해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분을 특별히 챙겼고 재활 과정에서도 더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셔서 지금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실 정도가 되셨죠. 이처럼 감사의 말 한마디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말투를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소한 3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자. 또는 오늘은 가족에게 긍정적인 말만 하자와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보다 말이 앞서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욱 그렇죠. 이럴 때 깊게 한번 숨을 쉬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의 성찰이 우리의 말을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동네 노인회관에서 만난 최 선생님은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서 모두의 존경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적절한 말을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나는 말하기 전에 항상 마음속으로 셋을 센단다. 그 시간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지혜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말을 녹음해서 듣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녹음할 수 있으니 가끔 가족들과의 대화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말을 녹음해 보세요. 나중에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지, 어떤 말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던 부정적인 표현들을 발견하고 고치게 됩니다. 제 친구 한 분은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자신이 손주들에게 항상 안 돼, 하지 마와 같은 금지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이런 방법도 있어와 같은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말로 바꾸셨죠. 결과적으로 손주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좋은 말의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주변에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표현과 말투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지 배울 점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말이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돌려 말하거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어색해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감사와 애정을 자주 표현해 보세요.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매일 아침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사가 되었죠. 이런 작은 표현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말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도와줄게라고 말했다면, 실제로 도움을 주고 미안해라고 말했다면 진정한 사과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과 행동의 일치는 우리의 말에 무게와 신뢰를 더해줍니다. 우리 동네에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이 실제로 그 말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새벽에 누군가 아파서 전화해도 달려오시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나서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웃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품격 있는 말투를 기르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말은 점점 더 지혜롭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의 힘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선생님은 72세의 배우자를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반려자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선생님의 정원 가꾸는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동네 가드닝 모임에 와서 조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박 선생님의 삶을 바꿨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그분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지금은 동네 정원 가꾸기 모임의 리더가 되어 매주 이웃들과 함께 식물을 돌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담긴 말로 다음 세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더 큰 책임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격 높은 사람의 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실함, 따뜻함, 그리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은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의 말도 깊이와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품격 높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들과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의식적으로 말의 습관을 바꿔보세요. 감사의 말을 더 자주 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며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품격 높은 말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며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품격은 결국 마음의 품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도 더욱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가족관계에서의 대화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대 간의 소통 방법과 디지털 시대의 손주들과 어떻게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